서민들은 집장만을 하기가 앞으로도 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점점 밀려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하반기부터 전세대출을 규제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월세 시장이 이제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전세대출을 규제하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전세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강남의 토지허가 이제 거래구역을 해제한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자마자 이제 강남 상부 집값이 들썩이고 있죠. 매물도 쏙 들어가고, 그래서 지난달에 압구정 아파트가 77억을 찍으면서 신고가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전국의 집값은 2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 서울은 0.04% 이제 상승을 했다고 이제 합니다. 서울 아파트도 이제 모든 지역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강남 상구와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만 이제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의 집값이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 서울도 외곽 지역은 아직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세대출을 규제한다는 뉴스에 조금 이제 놀라셨죠? 정부가 이렇게 이번에 전세대출을 규제한다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상반기에는 전세대출의 보증 한도를 90% 이하로 낮추고요. 또 하반기에는 세입자의 소득이나 기존 대출 규모 등 상환 능력에 따라서 전세 보증의 이제 한도와 이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말이 좀 복잡한데요.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대출 심사 기준을 높이고 전세 대출을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기존에는 이제 보증 비율이 100%였고 은행은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아서 대출 심사가 이제 원활했는데요. 이번에 대출 규제를 하면서 보증 비율을 90% 이하로 줄이고 은행 리스크를 10% 이상 높여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존의 전세대출은 이제 허그와 또 주택금융공사, 또 서울보증보험 이 중에 한 곳에서 이제 받는데요. 세입자가 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다는 약속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입자는 은행에서 까다로운 심사 없이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을 100%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낮거나 또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자, 전세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전세대출 금리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전세가율이 낮아서 갭투자가 성행하고 또 그로 인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최근에 전국적으로 집값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남 상구는 양극화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강남 상부 지역은 전세가율이 매우 낮습니다. 압구정 아파트를 초반에 예로 들었지만 매매 가격은 50억을 넘지만 전세는 10억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또 강남 상구뿐만 아니라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은 5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가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대나 신촌의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 거주하는 곳들이 월세가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세가 그렇기도 하고요. 가끔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을 보면은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는 월세가 너무 비싸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이제 자료에 따르면은요. 지난해 서울 전월세 계약 23만 8,548건 중에서 100만 원 이상의 월세 계약이 3만 9천 건이나 집계되었는데요. 월세 금액대로 보면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월세 계약이 전체 월세의 33%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전세 사기 문제인데요.
전세 사기 이슈로 전세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또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면서 전세와 월세 비중도 점점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세 대출을 규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월세로 전환이 더 가속화가 되면서 월세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세 대출이 금리가 올라가고 한도가 줄어들면 당연히 전세 수요가 줄어들게 될 텐데요. 이에 따라 월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가 이제 까다로워지면서 저소득층이나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은 전세 대출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전세 대출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을 하면서 전세 수요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 임차인들은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게 되고 월세는 폭등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질 거는 뻔한데요. 지금 경제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더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심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월세 가격이 폭등을 하면 집주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전세보다 월세로 집을 내놓는데 수익이 더 크다면 월세로 내놓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이렇게 전세가 줄어들면서 집주인들도 월세를 선호하게 되고 또 전세 매물 자체가 감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결국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전세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보증금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전세 구하기가 어렵고 월세도 폭등을 하면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월세와 전세가 이제 구하기 어려워지면은 이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이제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세의 경우 그동안 낮은 금리로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결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전세를 살고 또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40대나 50대에 내 집을 장만하는 게 일반적인 루트였잖아요. 전세가 서민들의 이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또 자산 형성의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월세와 전세가 이제 폭등하게 되면서 이런 주거 사다리가 이제 붕괴가 되고 또 서민들이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점점 밀려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한다면 결국은 계층 이동을 막고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전세제도라는 게 있어서 전 세계 유일하게 내 집 장만을 하는데 조금 더 쉬운 발판이 되긴 했었어요. 근데 외국도 사례를 보면은 내 집 장만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전세가 점점 없어지다 보면 서민들은 집 장만을 하기가 앞으로도 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이제 경매도 더 인기가 있어질 것 같습니다. 서민들한테. 왜냐하면 집을 할인받아서 살 수 있는 건 경매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전세를 살면 이제 안정되게 이제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살면 내가 적금을 하나 크게 들어놓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이 적금을 찾아서 내 집을 살 때 이 돈을 보태서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통 대출을 이제 이용해서 전세를 많이 살다 보니까 또 전세 사기라는 것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더 서민들이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집을 장만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그 어려움은 더 많이 예상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느냐. 전세대출 규제 때문에 월세가 이제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제 이해를 좀 하셨죠?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이라면 미리 계약을 연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고요. 전세대출이 어려워지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소형 아파트가 더욱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커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과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수도권의 경기도 또 인천 이런 곳들이 더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부담이 늘어나면 이에 따라 정책이 다시 완화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복마마는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꾹
꾹 눌러주시고요. 예, 언제나 복마마는 더 좋은 컨텐츠로 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남 눈치 보지 말고 즐겨